금주의 부동산 이슈 새로운 시작, 통합 재건축 시대에 대해서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재개발 재건축의 문제의 90%는 법령에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통합 재건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관계 법령을 좀 아셔야 돼요. 다시 이제 설명드리면 개별단지 재개발 재건축은요, 2003년 7월 1일 날 신설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신축 아파트가 지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건 20년 넘게 도정법에 의해서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졌고요. 그러나 재개발 단지를 여러 개 모아서 광역적으로 개발할 때는 2006년 6월 30일 신설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남 뉴타운, 성순 뉴타운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이점, 재미난 게 뭐냐면 재건축 단지를 여러 개 모아 광역적으로 개발한 거는요, 2004년 4월 27일, 작년에 신설됐어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통합 재건축이 이뤄진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단독 재개발 재건축이나 통합된 재개발은 가능했지만 통합된 재건축은 법이 없었다고 이야기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작년에 통합 재건축과 관련된 법이 생겼다. 그 법이 뭐냐? 노특법이다. 그래서 통합 재건축의 포문을 열었던 그 법이 생겼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그렇다 보면 통합 재건축 시대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개별 단지보다는 대단위 단지가 통합해서 재건축하는 시대로 넘어갔는데 얼뜻 들어도 소규모 단지보다는 대단지가 좋잖아요. 그러면 통합 재건축을 진행하게 되면 그동안은 왜 못했냐? 그 단점을 좀 꼽아보면 우선은 여러 개의 단지를 통합해서 하다 보니까 각 단지마다 입장 차이, 의견 조율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도 힘들기 때문에 속도가 늘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조합 간의 합의가 어려워서 사업이 무산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리고 각 단지마다 토지 및 건물의 면적도 다르고,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용적률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각 단지의 개발 이익 배분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한강변 재건축 단지에서 많이 발생되는 게 조망권과 관련된 이슈, 일조권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서로 자리 싸움 때문에 다툼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합 재건축이 분명 완료 후에는 훌륭한 자산 가치를 견인하는 재건축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까지 재건축이 힘들었나?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꼽아보면 각 단지마다 합의 보는 게 너무 힘들더라. 그리고 각 단지마다 수익 배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각 단지마다 위치 선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계속 통합 재건축 시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게 공사비가 너무 상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로 인해서 공사비를 낮출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통합 재건축의 장점은 규모의 경쟁으로 인해서 비용 절감이 탁월할 거고, 또 한꺼번에 개발되다 보니까 인프라 개선 효과도 굉장히 크겠죠. 그리고 도시계획 일관성이 보일 겁니다. 특히나 대규모로 통합 개발하게 되면 지역적인 브랜드도 상승할 거고, 또 실제 개별 단지가 재건축하는 것보다 통합하게 되면 일조권 사선 제한이나 조망권을 사전에 그 갈등을 예방할 수도 있고, 또 대규모로 사업하게 되면 노특법이 그랬듯이 대규모 정부의 지원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거 당연하게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재건축 완료 후에는 소규모 단지보다는 당연히 대단지가 집값 상승에 더 많은 영향을 줄 거라는 건 당연시하고요. 이런 이제 텍스트로 보여드리는 것보다 제가 한번 동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두 가지 동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첫 번째 동영상은 압구정 상구역 건설 설계안을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반포 1, 2, 4주고 건축 설계안, 건설이래. 건축 설계안 그 두 가지를 한번 볼게요. 텍스트로 얘기해봤자 여러분들이 통합 재건축에 어떤 파급력이나 임팩트가 안 와요. 이거를 제가 한번 동영상을 보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압구정 상구역. 우선 압구정 건축 설계안은 히림 건축이 당선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양 건축, 탈락한 건축 이 설계안을 가져온 게 이게 아무래도 통합 재건축과 관련해서 임팩트나 파급력이 더 좋아서 이걸 가져온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히림이 당선되긴 했어요. 한번 동영상을 계속 시청해 볼게요. 대한민국을 리딩하는 압구정. 그 중심에 있는 압구정 3구역 조합원님을 위해 제안합니다.
뉴욕 센트럴파크의 가치에 버금가는 내 집 앞에 펼쳐진 7만 평 큰 공원. 압구정 3구역 단지 앞마당 공원의 규모가 7만 평입니다. 7만 평이면 여의도 공원하고 똑같습니다. 통합 재건축이니까 가능한 설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세대 면적을 극대화하는 주거, 준주거 용지를 잇는 하나의 통합단지. 분양 면적 평균 11.6평 증가. 자산가치 평균 17.4억 원 상승. 세대 전면 실내 정원. 이거는 뭐냐면 세대 공용 공간이에요. 공용 공간에 단독주택처럼 앞마당, 정원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1세대 2전용 엘리베이터를 갖는 세대 간격 없는 단독주택형 아파트. 각 세대별 2대의 엘리베이터를 전용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앞마당도 내 전용 공간이에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통합 재건축이니까 가능합니다. 규모의 경제로 인해서. 대형 상업시설 특화로 분담금 평균 8.8억 원 절감. 에르메스, 샤넬백처럼 하나의 가로수길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분산됐던 상가를 통합 재건축으로서 한 곳에 응집을 시키고 그 응집의 효과로 하나의 제2의 에비뇽 프랑처럼 하나의 가로수길을 만드는 거죠. 이게 가능할 수 있는 거는 통합 재건축이니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상업 공간은 1층처럼 보이는 지층입니다. 그래서 용적률에 미포함되기 때문에 이 또한 사업성 증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죠. 통합 재건축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조합원님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연구했습니다. 조합원님의 목소리를 담아 시대를 초월한 명품 단지를 제안합니다. 리버파크 더 센트럴. 하나의 통합단지로 세대 면적을 극대화하고 보통 법적인 의무화는 아파트 단지를 새 아파트를 지을 때는 공공보행로를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 법입니다.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데 그렇게 공공보행로를 설치하게 되면 입주민 입장에서는 외지인들이 들어오니까 굉장히 싫잖아요. 이거 해결하는 방식이 건축 대지 내배를 8m 들어 올리고 공공보행로는 지하로 왔다 갔다 거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주변에 상업 활성화를 시키고 그러니까 지하 공간이 상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용적률에 미포함되죠. 그 아파트는 지상에 짓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 그림은 통합 재건축이 때만 가능합니다. 8m 들어올린 대지 위 물의 경계로 외부와 분리된 7만 평의 프라이빗한 큰 공원을 품어 단지 마당에 새로운 세계적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주거, 준주거가 하나로 통합된 더 큰 단지로 조합원 세대 면적을 극대화한 리버파크 더 센트럴. 주거단지 문주를 새롭게 정의하는 압구정 아트리움은 압구정역과 연계될 뿐 아니라 미래형 교통 시스템으로 단지 구석구석으로 이어져 단지 전체가 역세권이 됩니다. 단지가 얼마나 통합 재건축이 크면 단지 안에 트러임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주거, 준주거 통합단지 실현으로 분양 면적은 평균 11.6평 증가하고 실사용 면적은 기존 대비 1.7배 넓어졌습니다. 늘어난 면적으로 자산가치는 평균 17.4억 원 증가하고 대형 상업시설 특화를 통해 분담금을 평균 8.8억 원 절감하였습니다. 리버파크 더 센트럴은 또한 제자리 재건축을 충족하면서 그리고 통합 재건축을 진행하려고 하면 좀 이따도 설명하겠지만 기본적인 원칙이 수익 배분도 중요하지만 종전 내 자산의 위치, 현재 내가 자리 잡고 있는 아파트 위치의 다툼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제자리 재건축은 필수라고 보시면 돼요. 통합 재건축 할 때는. 다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설계로. 조합원님의 니즈를 고려하여 형형별, 입지별, 타입별로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리버파크 더 센트럴만이 가진 각양각색 옵션은 모든 평형에서 펜트하우스 타입은 물론 한강 조망, 시티 조망, 역세권, 학세권 등 조합원님의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맞춤 선택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전세대 100% 한강 조망, 100% 남양 배치, 65%의 세대가 한강과 직면하는 11개 동의 조합원 주택, 별동으로 구분된 일반 임대주택, 주동 최대 간격 450m까지. 동간거리 450m 나 처음 봤습니다. 청주에 있는 아파트가 동간거리가 100m 정도 그때만 해도 핫 이슈였는데 동간거리가 450m. 통합 재건축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리버파크 더 센트럴은 최고의 주거 가치를 실현합니다. 세대 내부를 한번 보세요. 리버파크 더 센트럴은 첨단 아파트의 편의성에 단독주택의 독립성을 더한 단독주택형 아파트입니다.
조합원님을 위해 특허 출원된 이 특별한 주거 공간은 해양 건축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디자인입니다. 아파트 벽면을 찢어서 세대 간의 소음도 차폐시키고 그 공간에 정원을 만들어서 앞으로 5세대 아파트,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5세대 아파트가 탄생하면 기존 아파트 오징어 된다는 그런 타이틀로 또 동영상을 하나 찍을 것 같은데, 어쨌든 앞으로 탄생한 아파트는요, 아파트의 편리성과 단독주택의 쾌적성,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신개념의 아파트가 탄생한다고 보시면 돼요. 세대 간 격차를 분리해 옆 세대의 소음 진동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였으며, 슬래브 두께를 키우고 층간 소음 방지제를 2배 이상 사용해 층간 소음까지 획기적으로 줄임으로써 세대 간섭 없는 독립적인 주거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공용 단독주택의 공간입니다. 마당을 연상시키는 세대 전면 실내 정원과 테라스는 자연환기와 자연채광으로 특별한 쾌적함을 선사합니다. 프라이버시와 편의성을 동시에 제공하는 세대당 2대의 전용 엘리베이터와 전용 홀, 클린스테이션과 IoT 시스템을 탑재한 최첨단 현관, 한강뷰와 시티뷰를 동시에 누리는 3면 개방 LDK, 3면 발코니와 테라스를 통해 더욱 넓어진 실사용 면적, 취향에 따라 선택 가능한 맞춤형 레이아웃과 외기를 통한 자연환기로 더욱 쾌적하고 첨단 시스템으로 한층 깔끔한 주방이 상상 이상의 만족을 드립니다. 힐링과 여유가 함께하는 안락한 마당. 이 테라스 공간은 별도의 공간입니다. 아까 앞마당 정원 그 공간이 아니에요. 별도의 공간이에요. 이게 30평대 아파트입니다. 취향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하는 실내 정원 연계형 멀티룸. 한강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새로운 일상. 명품 패션샵의 분위기를 자아내는 드레스룸. 한강을 종합하는 욕실까지 디테일 하나까지 남다른 단위세대 설계로 조합원님을 맞이합니다. 펜트하우스 포함 6개 타입 20개 평형의 단위세대는 조합원님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하는 맞춤형 주거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한강과 도심을 아우르는 파노라믹 뷰를 제공하는 3면 개방 LDK. 통합 재건축의 또 다른 하나의 큰 특장점은 뭐냐면, 설계의 자율성이 많이 보장되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 우리가 알고 있는 33평대가 새 아파트, 통합 재건축으로 인해서 새 아파트가 변신하게 되면 실사용 면적이 43평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면 50평대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고, 압구정은 조금 숫자가 다른데, 압구정은 기존 아파트 33평 아파트에서 보통 압구정은 1대1 재건축 개념을 가지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아파트 평수에서 30%를 면적을 증가시키고, 그러면 43평으로 변신할 거 아니에요. 추가 분담을 낸다고 해도. 그러면 43평의 실제 면적은 66평이에요. 결국에는 기존 아파트 33평 아파트는 향후에 재건축되면 70평대 후반 아파트로 변신한다고 보시면 돼요. 과연 이게 얼마일까요? 다시 정리할게요. 압구정 사례가 아니고 그냥 기본적인 아파트도 앞으로 5세대 아파트는 어떻게 되냐면, 기존 30평대 실사용 면적이 최소 43평입니다. 그러면 50평이 넘어가는 아파트예요. 이게 통합이니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다른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할게요. 통합 재건축의 힘 또 설명 하나 드릴게요. 커뮤니티와 관련해서. 에코게이트 커뮤니티에선 하늘에서 만나는 우리 아파트 단지에 20억 원 정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린 갤러리 조성으로 휴식과 힐링의 공간을 선사합니다. 골든 게이트 커뮤니티에선 VVIP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한 6성급 호텔 수준의 라운지를 계획하였으며, 인피니티 풀 정도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한강 조망을 이루는 야외 수영장과 바네풀을 갖춘 골든 스위트룸을 계획하여 하늘의 로맨틱한 추억을 선사합니다. 한강을 비롯한 감동적인 밤하늘이 눈부시게 펼쳐진 게이트 커뮤니티에선 귀하의 풍경을 담은 최정상의 삶이 시작됩니다. 국내 최대, 최고 규모로 조성되는 아케이드 커뮤니티는 한강에 흐르듯 자연스러운 동선 계획으로 유연함과 다양함이 공존하는 자부심의 공간으로 디자인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통합 재건축이니까 하나의 가로수길이 우리 아파트 단지에 들어선다고 보시면 돼요. 이 안에 에르메스, 샤넬 명품 거리도 만들어질 거고요. 통합이니까 가능합니다. 1블럭과 2블럭의 아케이드 커뮤니티가 만드는 대형 통합 라운지는 특급 호텔 로비에 들어선 듯 특별한 감동이 시작됩니다. 의료, 건강, 편의 등 분야별 최고 전문가들이 1대1로 관리하는 글로벌 넘버원 컨더센셜링 컨시어지 센터 특화로 품격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당연히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종합검진 받으셔야 될 것 같고, 아이스링크장, 국내 최초 국제 규격의 50m 6레인 수영장을 갖춘 대형 실내 수영장, 박태환이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탄생할 수 있어요. 다양한 테마가 있는 사계절 워터파크,
국내 최초 비거리의 개방감을 높인 쾌적한 공간 20m 복층형 실내 골프 연습장 박세리도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탄생할 수 있고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인도어 테니스 코트 국내 최초 명사의 품격을 위해 840석 규모와 최상의 음향시설을 계획한 오페라 하우스 오페라 하우스 정도는 있어야죠. 이게 통합 재건축의 힘입니다. 하나의 기족성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한번 끝까지 신청해 볼까요? 건강식을 제공하는 현대 레스토랑 인공지능을 겸비한 인바디 시스템을 적용시킨 피트니스 센터와 실내 조깅 트랙 특허호텔 수준으로 계획한 시계 공간 히노키 노천탕 지친 일상의 피로를 풀어줄 황토 찜질방 럭셔리한 인테리어로 계획한 볼링장 다양한 실내 스포츠가 가능한 체육관과 실내 락클라이밍 하이엔드 사운드와 디지털 고화질 시스템을 갖춘 프라이빗 시어터 현대백화점의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계획한 멤버스 클럽과 동호회실 시니어를 위해 조성된 휴식의 공간 골든 라운지와 건강을 위한 골든 케어센터 자연 채광으로 하늘이 보이는 지식의 공간 햇살 원형 도서관 토지 시스템을 적용한 최상의 프리미엄 학습 공간 토지 독서실 아이의 자립심과 자기학습 능력을 키워줄 키즈 라이브러리 수경 재배로 기른 무공의 유기농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프레쉬 카페 앞으로 강남권을 필두로 해서 5년에서 10년 후에는 이런 5세대 아파트가 탄생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기존 아파트는 오징어 됩니다. 그리고 이 강남의 아파트 짓는 기술이나 커뮤니티를 짓는 기술이 다 외곽 지역으로 수혈을 받을 거고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는 아파트랑 그렇지 못한 아파트 통합입니다. 통합. 그래서 어차피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지 못한 아파트와 그럴 수 있는 아파트 가격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통합재건축 시대로 열렸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면 통합재건축, 대단지로 가셔야 될 듯 하고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보니까 확 느껴지죠. 앞에 설명했던 이제 단점은 눈에도 안 들어옵니다. 이거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부분인 거고, 이의 이슈와 이런 문제점을 국토부도 인지했기 때문에 통합재건축을 가기 위한 수많은 정책적인 가이드라인을 지금 막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필두로 인해서 통합재건축 너무 좋아요. 너무 좋지만 조합원의 합의에 대한 이슈, 그리고 수익 배분의 이슈, 그리고 제자리 재건축의 이슈, 이거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이슈와 관련돼서 국토부가 인지해서 최근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1기 신도시에서 국토부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나왔어요. 우선은 이런 통합재건축을 현실화시키는 방안, 현실화시킬 수 있는 조건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조건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우선은 이 사업을 공정하게 진행시킬 수 있는 공정한 심판이 필요해요. 재건축과 관련된, 재개발과 관련된 심판 역할은 누가 하냐? 토지종 소유자가 모여있는 조합이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지자체나 LH가 진행하는 공공시행자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관리감독을 받는 신탁업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분류가, 세 가지 시행자들이 재건축, 재개발을 진행을 하는데, 이거와 관련돼서 제가 특징, 장단점을 텍스트로 조금 정리해 봤는데, 조합 방식은 아무래도 오너 경영 방식의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항목적이죠. 목표지향적이에요. 약간 불합리한 부분도 무시해. 성공을 위해서. 약간 불법적인 부분도 무시하고 빠른 속도와 주거 퀄리티를 위해서 한없이 달려간다고 보시면 돼요. 반면 신탁 방식은 절차적이죠. 한목적인보다는. 그래서 전문 경영인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공공시행 방식은 어떤 이미지일까 고민하다 보니까 딱 시어머니 같아요. 관료적인 듯하고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고, 오해하시면 안 되고, 뭐가 더 좋다 나쁘다는 거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공정한 심판의 제일 중요성은 뭐냐요? 덕목은 투명성이죠. 아무래도 신탁 방식이나 공공시행 방식은 금융감독원이나 국토부 관리감독 하에 있기 때문에 투명성이 조합 방식보다 크죠. 왜냐하면 조합 방식은 일부 사람의 권력이 집중이 돼요. 물론 최근에 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또는 돈 5천만 원만 받아도 7년 징역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 때문에 많이 투명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신탁이나 공공성에 비해서는 투명성이 좀 덜 하자. 그리고 속도와 관련해서는 지금은 셋 다 빨라진 것 같아요.
조합 방식도 빨라지고 신탁 방식이나 공공시행 방식도 요즘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 법이 많이 개정되고 있어서 이제 셋 다 빨라진 듯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재건축 이후에 아파트의 우수성, 퀄리티를 보게 되면 이거는 무조건 조합 방식이 승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 건물에 내가 재건축을 짓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건축 기간 동안 트렌드가 변화하면 또 설계비를 투여하고 조금 더 좋은 자재, 그러니까 어떤 좋은 결과물을 위해서 항상 의사결정이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신탁이나 공공시행 방식은요, 첫 번째 이 방식의 목표는 뭐냐면 기간 준수, 사업비 절감이에요. 결국에는 낮은 공사비는 낮은 품질을 대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재건축 이후의 퀄리티나 우수성은 조합 방식이 월등하다고 보시면 돼요. 경험치를 본다고 하면 조합 방식이나 신탁 방식이나 다 미미하다고 봐요. 왜냐면 신탁도 법이 생긴 지가 2016년도에 생겼고 현재 한 번도 재건축을 완료시킨 사례가 없습니다. 물론 굳이 따지면 조합 방식보다는 능력은 좀 있겠지만 굳이 동등하다고 보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또 사업비 조달 방식인데, 사업비 조달 방식도 요즘에는 지자체에서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분명히 조합 방식이 불리한 부분이 있었지만 이것도 많이 해결된 것 같아요. 특히나 1기 신도시는 미래 도시 펀드라고 해갖고 사업 초기부터 자금을 지원해줘갖고 굉장히 초기 자금과 관련해서는 조합 방식이든 신탁 방식이든 공공시행 방식이든 큰 차이는 없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재건축 재개발은 뭐냐면 초기에 자금이 안 되고 차입을 해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이자가 중요합니다. 이자 때문에 속도가 중요한 거고, 이자가 뭐가 제일 싸냐 했을 때는 허그 보증이 가능한 기금으로 자금을 땡기는 게 가장 좋고,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허그 보증보다 더 싼 이자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삼성물산이 시공사가 되면 그 금리보다 더 쌉니다. 그래서 좋은 시공사를 선정하는 게 우선이 뜻하고, 조합 방식, 신탁 방식, 공공시행 방식의 장단점을 장황하게 나열은 했지만 제가 결론을 드리면 이병철 같은, 정주영 같은 한목적인 그런 천재성 있는 기업인이 있다. 그러면 조합 방식이 맞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모든 단지에 있겠어요? 혹시나 그런 사람이 없다. 그렇다면 저는 신탁 방식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재건축 조합, 재개발 조합에 정주영 같은 조금 우수한 그런 사업가 기질이 있는 그런 분들이 조합장을 맡고 있다. 그러면 저는 조합 방식이 맞다고 보고, 그런 분들이 없다. 그러면 그냥 전문 경영인을 이용하는 신탁 방식이 맞다고 보고, 공공시행 방식도 저는 나쁘다고 생각 안 하지만 그냥 공공이 들어가면 조합원들이 경기를 일으켜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논외로 하고 그렇게 결정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는 공정한 심판, 법에 의해서 많이 개선됐다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얘기를 보게 되면 통합재건축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두 번째 조건을 얘기를 해보면 공정한 분배, 배분도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건축 재개발은 어차피 다수결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 의견을 갖고 있는 조합원들은 항상 피해를 봅니다. 그러니까 상가와 아파트의 다툼, 대형 평형과 소형 평형의 다툼, 항상 소수의 의견이 항상 피해를 보게 되고, 그것 때문에 조합 설립이 늦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음아파트처럼 재건축하면 20년, 30년 걸리는데, 이것도 이제 국토부가 인지해갖고 법에는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에서 보게 되면 니네들 재건축 재개발 할 거잖아, 통합으로. 그러면 사전에 협의서를 제출해야지만 가능합니다. 물론 강행 규정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통합 재건축을 하려고 하면 재건축 시작하기 전에 A단지와 B단지, C단지와 D단지 또는 상가와 아파트와 합의서 가져와. 그걸 기본 베이스로 해서 재건축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때 판단해 줄게. 이게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재건축 하기도 전에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원활한 통합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이 협의서를 제출해야 되고, 지자체 장은요, 이 협의서의 내용을 보고 향후에 조합서 인가될 때 정관에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지 재건축을 출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재건축 출발 후에 다툼은 많이 완화될 거고요. 그리고 다툼의 원인들이 뭐라고 했어요? 제자리 재건축, 한강변 재건축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거. 한강변에 내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데 재건축 후에 한강변을 점유를 못한다고 하면 그 다툼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신반포 2차가 가장 심하고, 그랬을 때 이것도 국토부 가이드라인이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모든 단지를 대상으로 설계는 통합 설계해야 돼요. 분양도 통합으로 해야 되고 건설도 통합으로 하되 토지 등 소유자의 종전 출자한 토지의 위치나 건물의 위치에 따라서 공구별로 나눠서 우선 분양권 준다고 보시면 돼요. A단지, B단지가 있는데 설계는 각자 하고 건축만 같이 하자. 그거 통합재건축 아닙니다. 설계도 같이 해야 되고 건축도 같이 해야 되고 분양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건축의 우수성, 사업성의 우수성이 나옵니다. 설계의 자율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하지만 실제 조합원 분양할 때는 일부 공구별로 나눠서, 그러니까 현재 한강 조망권이 가능한 아파트 동호수는 향후에 재건축했을 때 탁월한 한강 조망권이 가능한 동호수 내에서 조합원 분양을 하고, 조금 덜 그런 곳은 조망권이 덜 그런 데서 조합원 분양을 실시하고, 굉장히 합리적인 방식이고, 이 사례가 동부 이천동의 내면 체리투스 사례예요. 되게 합리적인 부분입니다. 이거를 이제서야 국토부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어요. 그리고 정관에 들어갈 법 조문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두 번째, 통합재건축의 또 두 번째 이슈가 뭐였어요? 정상과 관련된 문제. 상가의 이슈를 보게 되면 상가와 아파트의 다툼은 뭐냐면, 상가는 2층짜리의 상가를 가지고 있지만 향후 재건축하면 30층, 40층 올릴 수 있잖아요. 근데 상가를 재건축했을 때 30층, 40층 지으면 망합니다. 상가는 현재 2층이면 나중에도 2층, 오히려 더 적게 지어요. 그럼 나머지 용적률 뭐 한 거예요? 아파트 지어서 팔아먹어서 수익화시킨 거잖아요. 이거를 통합해서 정산하겠다? 못 받아들이죠. 내 땅에서 발생된 수익은 손익이 발생하던 수익이 발생되던 우리가 정산하는 거고,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거 더 확대시켜서 A단지에서 지어진 수익은 A가 가져가는 거고, B단지가 발생한 수익은 B단지가, 이게 독립정산제라고 보시면 돼요. 뭐 과거의 감정평가사님들은 감평을 통해서 이거를 충분히 형평성 맞게끔 보정할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이제는 그런 방식이 안 통합니다. 왜 그러냐면 조합원 입장에서는 감평은 사전 감평인 거고 보정을 한다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독립정산제는 사후정산이다 보니까 오히려 감평을 통해서 형평성 있게 분배를 한다고 해도 조합원들이 받아들이는 거는 독립정산제입니다. 그리고 국토부가 그걸 인지했기 때문에 이런 조문까지 만들어졌고, 그래서 다시 정리할게요. 앞으로의 재건축 시대는 통합 재건축 시대입니다. 그로 인해서 5세대 아파트, 기존에 없었던 아파트 단지가 탄생을 할 거고, 이거를 실현시킬 수 있는 대전제는 뭐냐면 합의, 조합 간의 합의, 사전. 두 번째는 독립정산제, 세 번째는 제자리 재건축. 이거를 인지한 국토부가 새로운 지침을 만들어줬다. 물론 이 이후에도 수많은 다툼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지만, 통합으로 가는 가장 큰 장애물은 이제는 많이 사라졌다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 또는 투자 목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대단지, 통합재건축을 바라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판단해서 오늘은 이러한 이슈거리를 가지고 왔습니다.